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프리마켓이 또 출발을 하고 있어서 프리마켓 분위기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르며 시작을 하네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강보합권의 분위기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에서 알테오젠, ABL, HLB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하락입니다. 최근에 참 시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 쪽인데요. 미국에서 제약바이오단이 그리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연결되고 있지 않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종목 내에서 최근에 좀 굳건한 쪽이 바로 삼천당 제약인데요.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와, 나이스. 어제도 관심을 받더니 프리마켓에서 오늘도 시세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슈가 있었던 LG CNS,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였고 프리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더하면서 오름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일까요? 효성, LG, 신영증권, 영풍 이런 풀무원 등의 종목들이 같은 맥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삼성의 파운드리 결국에는 디자인하우스의 키워드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TSMC의 워낙 좋았던 이 컨퍼런스 콜 이슈로 인해서 TSMC 관련한 디자인하우스, 에이징랜드 4%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저희 브리핑에서도 좀 자세하게 살폈었던 로봇주들도 강세 흐름 보입니다. 유진 로봇, 나우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함정남 사장님 말씀 주셨던 범한 퓨얼셀 5% 상승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디로 쏠리고 있나요? 삼성전자, LG CNS 등이 되겠고요. 밤사이 유가 급락이었죠. 미국에서도 항공주 좋았는데 일단 오늘 대한항공도 2%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미반도체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우주로 가는 걸까요? 증권으로 가는 걸까요? 일단 뭐든 좋습니다. 1%의 상승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로봇이네요. 큐렉소, 고영, 이것은 또 수술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죠. 이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충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이제 프리마켓 분위기 살짝 봤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한라캐스트 등의 또 한국 PIM 이런 종목들을 저희 개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AS격으로 전략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개장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뭐 현대무벡스 같은 그런 로봇들 관련주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로봇은 그냥 휴머노이드로 봐야 되고 휴머노이드에서 제일 시장에서 강한 반응이 있고 유망한 종목은 한라캐스트와 한국 PIM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PIM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크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로봇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에도 마지막에 약간 밸류에이션을 끌어오는 거였었거든요. 그때는 2022년, 3년이었으면 2027년에 뭐 밸류에이션을 끌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은 지양을 하되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는 과연 어떤 종목을 포착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포착의 근거가 되는 이슈, 지금 스테이블 코인법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요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법도 있고 뭐 토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토큰 증권에 관련해서는 한 3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주가가 좀 반응이 있었던 그런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월 20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정부안이 없더라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1%에 대한 거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주요 거래소의 직접적인 지분 매각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테지만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법제와 관련된 수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앞서서 뭐 수소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네이버 두나무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시장에서의 자금 쏠림은 특정 섹터로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법 모두 다 관심을 좀 가져보기엔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슈 속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뭘 픽하셨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 얘기 듣는 것 같아요. MBT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회사가 이사를 해서 최근에 강남 쪽으로 한번 갔다 왔고요. 제가 유망주 갔다 왔어요? 네, 탐방을 다녀왔고요. 네네. 회사가 네네. 탐방 다녀오셨다. 네, 탐방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 유망주 레이더 시간에는 사실 제가 약간 목표로 하고 싶은 거는 약간 어느 증권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은 좀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네. 좀 시가총액이 작지만 좀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는 예전에 웹툰으로 유명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크게 침투했었던 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캐시슬라이드였죠. 그거를 이 회사가 만들었었고 이걸로 기술특례 상장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말씀드렸던 캐시슬라이드는 B2C고요. B2B도 하는데 그게 이제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그 사용자가 포인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하거나 설문을 참여하거나 하면은 포인트를 주고 그거를 약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캐시슬라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MAU가 1,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오퍼월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네이버 웹툰, 네이버 페이, 토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웹툰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때 이 회사가 또 같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듣다가 궁금했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게 아니 그런 거 그냥 네이버 페이나 토스나 자기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것도 질문을 했었을 때에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시장이 크진 않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요즘에 네이버 쇼핑 쪽에서 되게 크게 좀 사업을 크게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링크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셀러 사용자들을 연결해서 구매 실적에 따라서 이 회사가 네이버와 이런 분배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거의 역사적 신저가에 가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이 링크 커머스 같은 사업으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10월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357억 원의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출이 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현금화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주제를 뽑은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신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본업과 연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은 뭐 주가야 이미 빠질 대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기업 있었지 앵커님이 생각이 드셨던 것처럼 약간 잊혀져 있었던 이 종목을 좀 오늘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한 3년 사이에 한 번씩 튀어줄 때 말고는 크게 막 정말 드라마틱한 시세를 낸 적이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MBT가 저희 또 모처럼 봐서 반갑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그럼 MBT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두 번째 포인트로 저희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당연히 이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법제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 모델을 정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포인트 교환과는 또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를 교환하거나 전송하는 데서 오는 수수료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리워드의 토큰화를 통해서 모델을 또 실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급 결제 정산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화하는 방향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지금 언론 자료에 따르면 포인트와 리워드 시장이 대중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긴 하지만
외국계에 있는 이런 코인 업체에서는 2028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거의 1,700조 원까지 달한다. 네. 물론 거기에서 뭐 1%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국내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고 더 많이 알려졌을 때 그쪽에서 이 회사가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하여서 그거를 가져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결론을 지으면 뭐 투자 포인트가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는 캐시 슬라이드 같은 MAU가 1,100만 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를 이제 이어서 가는 건데, 9월 달에 동사가 주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툭툭 튀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왜 이제 튀었었냐면 네이버와 두나무 인수와 관련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 근데 아까 이 회사의 에디슨 오퍼의 주요 고객사가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웹툰 이렇게 네이버 큰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계열사의 시너지로 인해서 이미 일을 해봤고, 그러니까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은 아직 낮지만 지난해 뭐 그 건물 매각 등을 통해서 1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MAU를 활용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본업의 강점을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을 한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바닥에 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아마 하반기에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반기 아직은 좀 뭐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MBT에 대해서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에서 MBT까지 흘러가는 그 스토리에서 우리는 네이버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만 네이버가 최근에 좀 주가상으로 약간 회복하는 듯하다가 어제 또 이런 이슈 측면에서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좀 탄탄하고 투자 심리가 굳혀져야 이쪽도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뭐 네이버는 앞서도 말씀을 이제 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저는 요즘에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하락할 때 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단발성 이슈에 그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대표 AI나 이런 게 되었을 때 당연히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그것만 하고 있나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이버와 두나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국가대표 AI만큼 그 이상의 중요성을 또 시장에서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뭐 물론 MBT가 네이버와 주가적인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의 그런 향후 행보에 대한 부분이 MBT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망주 레이더 MBT 저희 살펴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간략하게 어디까지 보시는지 손절 라인과 얘기해 주시죠. 네, 좀 타이트하게 보면은 첫 번째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600원 정도로 보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충원의 유망주 레이더 저희 살펴봤습니다. 밸류파인더 대표님, 이충원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